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추석 전에 현장 다니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의뢰인들이 많이 여쭤보시더라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한 몇 가지 정도 유형별로 저희가 지금 추려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증액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정확한 것 같아요. 떨어지진 않고 증액은 된다. 그건 사항에 따라 다르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땅값이 높은 거죠. 근데 옥상에서 내려보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땅값은 저렴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바로 도시지형이냐, 또 비도시 지형에 따라 또 차이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증액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많이 된 사례는 저희가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평균 데이터와 지금 SH의 데이터가 다르고 LH의 데이터가 달라요. SH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연령 공고, 개발 예정 사업지구 지정, 보상 준비 기일까지 약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 및 물건 조서 및 작성까지 약 150일. 그럼 이것만 해도 벌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10일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37에 20일, 7개월이죠. 그러면 아직 보상이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상 계획 및 토지 물건 조서, 이의신청 접수 처리, 그게 3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240일이죠. 그러면 보상 협의회 개최하고 이제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합니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보상에 임박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선정을 하고 30일 안에, 그리고 나서 감정평가 보상금 산정하는 기일이 일반적으로 약 40일 정도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상 주민추천 평가를 받으시고 약 100일 정도 있다, 석 달 정도 있다가는 보통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보상금 통보를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용 재결을 가는데 그때까지 보통 이쪽 SH 같은 경우는 210일 정도 잡아놓거든요. 210일? 7개월이죠. 근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그게 해마다 다릅니다. 150일 걸릴 때 있고 160일 걸릴 때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내하기를 일반적으로 통상 5,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너무 늘어지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돈을 받게 되면요, 협의하시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때때로 법무법인이나 행정사분들이 돈 받고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돈 받고란 협의금액, 최초 협의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로 수용 재결서를 받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수용 재결에서 수용 재결서가 날라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보상금을 협의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우편을 발송하려고 했는데 돈 받으시죠? 그럼 바로 그분의 명단을 지워버립니다.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시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를 유보하고,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돈을 받았는데 너한테 난 돈을 다 못 받았어. 그 내용을 여러분은 반드시 이 네 가지 이의 유보에 대해서 적고 받아오시면,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의 재결도 진행하실 수 있고 행정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수용 재결이 나고 수용 개시라는 것이 공탁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세금을 여러분들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가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꼭 돈을, 토지 수용금을 받으시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늦지 않게 꼭 상담하시기를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가 들어가시는 분의 조서를 확인해서 서명 날인하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이 들어가는 이 토지가 맞습니까? 또는 이러이러한 물건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평가하기 전이거든요. 저는 서명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전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갔을 때, 때때로는, 너무 좀 LH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너무 행정적으로만 쫙 할 때는 원천적으로 거부를 좀 하시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그렇게도 합니다. 드론을 띄우기도 하고요. 왜? 일단 그 물건을 봐야 감정평가를 낼 수가 있는데, 물건을 못 보면 감정평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드론을 띄우거나 뭐 이런 대체적인 수단도 봤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 그러니까 달아냈다는 거죠. 달아냈다는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요 자체적인, 저희가 공사 측의 자료를 봤을 때는 원상복구 명령이 없거나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자료를 보고 했을 경우에 명령이 없을 때는 보상이 일부분 보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상복구 명령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이 있다. 이럴 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가는 경우도 있고 동대문을 가는 경우도 있고 옷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이 병원을 우리가 대학병원을 가잖아요. 가는 이유는 얼마만큼 전문적이고 얼마만큼 나의 환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밀 진단과 노력을 하냐 이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에 사람이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형병원만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 토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냐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분이 숙지하고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럴 것 같아요. 먼저 그 토지 보상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데이터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업무를 이분들이 사전적으로 얼마 정도 체크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의견서를 쓰실 때 한간에는 제가 알아서 잘 써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의견서를 같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땅 모양과 여러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사전적으로 또 정보공개 청구도 하셔서 같이 연구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법. 그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상의 후 그런 다음에 접수를 하는 그런 법인을 저는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데 그거는 주관적 판단이고요. 이 토지보상은 객관적인 부분이 강해요. 주변 인근거래가와 앞토지와 뒷토지와 여기 용도별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땅은요, 자기 땅은 명당처럼 보이거든요. 왜? 그 땅이 명당으로 보이는 이유는 대대로 여기서 살았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땅에 대한 감정과 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땅은 더더욱 소중해 보이고 더더욱 좋아 보이고 고귀해 보이는 부분이 누구나 있습니다. 자라고 낳은 그 터전은 그거는 돈으로 또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나가는 게 보상평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종로에서 8.8%짜리 예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8.8%짜리 적금이 나왔다는 얘기는 대출금리는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려보면 낫지 않을까? 조금 경기가 나아지면 낫지 않을까?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15만원에 사서 지금 10만원이잖아. 당신 거는 5만원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전세를 2억을 놨는데 조금 있으면 지금 현재 시세가, 전세가가 1억 5천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취등록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떨어지고 아파트값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견디면 좋다. 인정합니다. 견뎌요,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그 이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그 견디는 것만큼 이자비를 충당해서 이익이 나거나 본전이 날 정도로 그런 날이 올까요? 빠른 시일 안에? 거기에 도박하시는 분이 계속 거기에 함정이 빠집니다. 평생 일을 열심히 하셨고 평생 신념에 의해서 하셨는데 이분이 변해가십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바로 본전 생각 때문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변호사님께서 많은 토지 관련된 상담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사기입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손 떼셔야 됩니다. 중도금 넣지 마세요. 잔금 넣지 마세요. 이거 지금 경매 들어왔습니다. 이거 순위 밀립니다. 안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다들 지역에서 회장님도 하시고 정말 스마트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치고 저희 말을 듣는 경우는 열에 하나들도 별로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미련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잡는데 그 피해는 계속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하나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억 손해볼래요? 2억 손해볼래요? 이러면 다 1억 손해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가 선택한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털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완연한 가을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가슴에 남아서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경당문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농사에 관한 일은 당연히 머스먹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모름지기 모든 일은 그 일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과 의논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토지보상을 하다 보면 때때로 변호사님이나 뭐 판사님이나 기타 등등 그분들도 저희에게 의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박하고 지식이 출중하시더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하신다면 조금 더 정당한 권리를 받고 그런 보상을 받을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사자성어로 제가 얼마 전에 느꼈던 경당문노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려봤고요. 추석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한층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보상함도 현장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멋진 가을 만드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